여러분, 여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죠. 미국 뉴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레이첼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화해의 순간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뉴욕, 제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자유롭고 활기찬 도시, 하지만 저 레이첼에게는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던 제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저 지도 위에 존재하는 머나먼 동쪽 나라에 불과했죠. 그러다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고 운명처럼 한국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거리는 어찌나 깨끗하던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낯선 외국인인 제게도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의 혼돈 속에서 살던 제게 한국의 이 모든 것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지하철은 또 어떻고요? 정시에 정확히 도착하고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 있었어요.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은 과속 없이 안전운전을 하셨고 식당에서는 늘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이 저를 반겼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제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저를 사로잡았던 건 바로 사람들의 정과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연대감은 뉴욕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의 사계절 또한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산과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죠.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고 한국에서의 삶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 생활은 어느새 저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인 아주머니와 소박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레이첼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레이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있게 보여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 그리고 한국 남자 특유의 책임감은 저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제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저는 그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셨고 여성차별이 심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 그분에게 한국은 그저 뉴스에서나 접하는 이해할 수 없는 동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생각을 하니? 레이첼. 당장 돌아와. 그 남자와 헤어져.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나마 제 의견을 들어주시려 했지만 아버지의 완고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아버지께 한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결혼을 반대하셨고 급기야 가족 관계까지 단절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아버지와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부모님과의 단절로 인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의 그림자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들과 남편의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었고 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것이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외로움과 싸우며 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며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죠. 때로는 작은 오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남편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출산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작은 생명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저는 더욱 강해졌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손자 소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직접 찾아오시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오셨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저를 향한 애정과 손자에 대한 궁금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손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완고함은 변함이 없었죠.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아들이 옹알이를 하고 첫 걸음마를 떼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을 담아 보냈죠. 저의 작은 아들이 부모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이 할아버지라고 옹알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아들의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휴대폰에 뜬 발신자 표시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상에 대해 짧게 언급하셨고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외침이 아버지의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것이었죠. 이 전화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직접 보시면 아버지의 모든 편견이 깨질 거예요. 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침묵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며칠 동안 아버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죠. 저는 초조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손자와 한국에 대한 작은 씨앗이 심어졌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한국행을 망설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지만 손자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께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아버지께 전해주셨고 마침내 아버지는 한국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혔던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한국 방문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행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대신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고 식당 또한 부모님의 입맛에 맞을 만한 곳으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거라고 신신당부하며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시켰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부모님께 상세한 여행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는 날 저는 아들을 안고 남편과 함께 일찍부터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게이트가 열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품에 안긴 손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선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의 모습에 아버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 아버지는 창밖 풍경에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은 아버지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아버지. 여기가 바로 한국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뉴욕보다도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음식에 처음에는 다소 경계심을 보이셨지만 이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부모님께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우리는 3년 동안 쌓였던 거리감을 조금씩 허물어뜨려 갔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저에게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제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죠.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여전히 경계심과 편견이 섞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셨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관광지보다는 제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침 일찍 남편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유치원의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하셨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이내 활짝 웃으셨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게임을 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아버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 부모들은 참 열정이 넘치네.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다양한 식료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된 모습에 아버지는 또 한 번 감탄하셨습니다. 뉴욕의 마트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아버지는 여기는 뉴욕보다도 질서 있고 깨끗하네라며 솔직한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한국의 식재료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보며 여기는 사람들이 참 여유로워 보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한국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부모님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저의 남편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시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지도 직접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하나씩 깨져나갔습니다.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한 나라였고, 여성차별이 심한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곳이었으며,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죠.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꿈 같았고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죠. 처음 오셨을 때의 굳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의 작은 것 하나에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가족 모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부모님 저까지 5명의 단란한 식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나지막했습니다. 레이첼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나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너의 행복을 보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강하고 단단하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눈물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레이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3년간의 단절,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순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거리감이 녹아내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셨고 저는 아버지께 괜찮다고 이제는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의 눈물은 저에게 가장 값진 화해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제 선택에 대한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모님을 배웅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깊은 대화와 화해 덕분인지 공항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감격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레이첼. 나는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은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작별 포옹을 나누는 순간 아버지는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눈물과는 다른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남편과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지 칭얼거렸고 부모님은 그런 손자를 마지막까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보다는 깊은 안도감과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았고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영상통화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가끔은 제게 한국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시기도 했고 한국어 단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며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는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과의 단절로 인한 아픔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부모님께 완전한 사이가 되었고 아들은 사랑받는 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형성된 이 가족 관계는 제게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은 옳았고 저는 한국에서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극적인 화해 이후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뉴욕과 서울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셨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그날 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힘껏 안아주시며 내 선택이 옳았구나, 레이첼.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통화가 익숙해지자 제가 알려준 한국 음식,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만드는 모습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시며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가끔은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며 한국어 몇 마디를 건네시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에 매료되셨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 사진이나 겨울 설경 사진을 보시며 다음에는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전통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사진과 설명을 보내드렸고 부모님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셨죠. 저희 아들은 영상통화 속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한국으로 보내주시기도 했고 아들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큰 행복을 주었고 이는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부모님께 완벽한 사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다정함과 저를 아끼는 마음에 깊은 신뢰를 보내셨고 저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시부모님과도 이제는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 가족은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시는 양가 부모님까지. 저는 이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마도 국경을 넘은 진짜 가족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을 넘어선 진심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 레이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